교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만나셨고요. 2살 연하인 전 여자친구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 뒤 일상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. 시차가 반대라서 제가 점심시간에 그 친구는 밤이라 전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가봤다는 곳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밌었어. 그리고 피곤해서 일찍 왔어. 같은 말들로 끝내서 할 말이 없게 만들더군요. 원래 대화 스타일이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블로그에서는 자세하고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게시하길래 여러 번 참다가 서운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뭐 한다, 뭐 한다 해서 자꾸 타이밍이 빗나가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든 전화를 했습니다. 근데 그날 기분이 안 좋은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할 말은 못하고 여자친구가 피곤하다고 끊었습니다. 2-3분 뒤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걸었는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. 순간 저도 욱해서 4번 정도 더 걸었는데 다 바로 끊어버려서 저도 화가 나 카톡으로 화를 냈습니다.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기분이 나쁘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. 그렇게 보내놓고 몇 시간이 지나니 저도 제가 순간 욱해서 전화하고 카톡한 것 같아서 솔직하게 뭐 때문에 서운했는지 저렇게 화낸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내놨어요. 하지만 전 여친은 저에게 전화를 안 받으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, 안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걸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무슨 심리냐 이렇게 하더군요. 그래서 저는 순간 욱해서 그랬다, 미안하다 했습니다. 화나면 푸는데 며칠이 걸리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스타일이라 힘들었지만 참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 여친이 수업 끝나고 새로 생긴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고 하더군요. 물론 남녀 다 섞여 있는 자리였고요. 저는 화해하고 싶어서 이날 재밌게 놀다 오고 대화도 많이 해보라고 톡도 보내놨어요. 근데 연락도 잘 안 되고 시간도 너무 늦어져서 걱정된다고 하니까 늦지 않게 들어갈 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. 그 뒤로 연락이 없이 지내다가 캐나다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갔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다음날 전화가 되어서 우선 전날 싸운 것부터 화해하고 싶어서 아직도 화났냐고 물어보니까 정 떨어진다더군요. 저번에 계속 전화하는 건 뭐냐면서요. 그 뒤에 저는 술 먹고 밤길 다니는 걸 많이 걱정하는 편인데 전 여친이 술 먹는 걸 좋아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새벽에 몇 시든 항상 데리러 갔거든요. 해외에 간 지 2주도 채 안 됐는데 새벽에 다니는 게 너무 걱정돼서 거기 가서도 새벽까지 노는 건 좀 걱정된다고 하니까 제게 그럼 내가 이 돈 내고 여기 왜 왔냐고 하더군요. 할 말이 없더라고요. 제가 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다니는 것만 말하는 건데 자기는 노는 거 좋다고 앞으로도 놀 거라고 해서 헤어졌네요. 헤어진 다음 날 한 번 잡았는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자, 이렇게만 보면은 여자친구는 노는 거에 미친 여자고 놀고 늦게 들어가는 스타일의 여자입니까? 일단은 상황을 보니까 어학연수를 간 지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. 일단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고 이 상황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환경이 더 크게 영향을 끼쳐요. 일단 첫 번째, 그 여자분이 지금 현재 캐나다에 간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.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.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? 그 생활에 적응을 해야 돼요.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. 동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적응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적응하는 데 대부분의 80%의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친구에게 신경을 잘 못 씁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적인 걸 갖다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요. 다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. 나한테 이렇게 관심 없는 거 보니까 마음이 떴어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대학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처음 적응을 해 봐요. 당연히 그 생활에 빠져서 그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남는 데 집중을 하느라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그 신경을 많이 못 써줘 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진짜 거의 90%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20 대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헤어지는 보통의 패턴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한쪽에서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직장을 옮긴다든가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때 헤어질 만한 고비가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적응하느라고 얘도 힘들잖아.
사실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지.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, 상대방이 지금 정신없고 적응하는 데 바쁜데 여유 없는 사람이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을 신경을 써줄 이유는 없습니다, 단 하나도. 모든 게 상황의 문제인데 자꾸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면 할 말 없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자꾸 스타일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요. 무슨 뭐 경계성 인격 장애라더니 회피형이니 불안형인지 자꾸 스타일을 나누시는데, 사람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.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하지. 알아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라서요.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, 스타일을 나누는 행동 자체가. 이 사람이 놀기 좋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애들이랑 놀아야 돼요. 이제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 해 주니까 헤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해관계도 없겠죠.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귀찮은 감정이 훨씬 더 크겠죠. 사실은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요, 같이 이제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힘들면 와서 기댈 수도 있고, 그런데 사실은 여기 멀리 타지에 나와 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어떤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이해관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끝나기도 합니다. 만나기라도 데이트라도 정상적으로 했으면요, 의심이나 집착이 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, 이 남자분이. 그렇게 집착도 심하지 않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감시나 집착만 심해지는 거죠. 당연히 이 관계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.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는 관계고요. 잃어버릴 게 더 큰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관계는 해지하는 게 맞다고 내면 세계는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내려놓는 거예요. 자,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. 3월 12일 날 헤어졌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. 연애하면서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런 말을 들은 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끝내더라도 좋게 끝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. 하지만 연락하지 말라고 한 마지막 카톡이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연락은 못하고 있습니다. 연락하는 게 맞을까요? 기본적으로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하면요, 일정 기간 헤어져 있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만나면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회사는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던졌는데 다음날 출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게 되면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없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으면 받고 싫으면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? 내가 쪼금이라도 싫어지면 그 상대방은 내보내겠네?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관계를 하면서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절대 감정의 문제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제외를 해도 불신을 하게 돼요. 불안의 감정을 계속 쭉 가지고 가게 돼서 언젠가는 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제 인간관계의 기본 바탕이라는 게 신뢰인데 감정의 문제로만 모든 걸 해석을 해 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방금 제가 이 사연을 해석해 드리는 걸 갖다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감정의 문제로 하나도 해석을 안 하잖아요. 여태까지 있었던 이 상황을 갖다가 해석하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전부죠. 당연히 인간이 느낄 만한 감정들에 대해서 일반론화 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뿐입니다. 자, 연애를 하는 건 늘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예.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. 예. 이제 이 여자분이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이해관계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서 한 3 개월이나 4 개월 정도 지나서 연락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이 여자분이 다시 또 캐나다에 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.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